여러 가지 종류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평평한 도로를 빠르게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로드바이크, 울퉁불퉁한 산에서도 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마운틴 바이크, 그리고 로드바이크와 마운틴 바이크를 적절히 섞어서 만든 하이브리드까지. 사람들은 각각 용도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MTB라고도 부르는 마운틴 바이크를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하여 대중화에 성공한 자전거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셜라이즈드입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드림 바이크로 뽑히기도 하는 스페셜라이즈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주립대 경영학과를 다니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마이크 신야드. 훗날 세계적인 자전거 브랜드 스페셜라이즈드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마이크는 당시 미국에서 자전거가 그리 유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배운 덕분에 자전거를 자유자재로 잘 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이크는 기계공이던 아버지와 함께 플리마켓에서 중고 자전거를 구입한 뒤 깔끔하게 페인트 칠을 해서 다시 파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그는 자기 소유의 폭스바겐 미니버스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을 위해 많은 자전거를 수리해 팔았습니다. 마이크는 다른 어떤 일보다 자전거를 판매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74년 산호세 주립대를 졸업하게 된 마이크는 진로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는 평소 좋아했던 자전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당시는 미국 자전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양질의 자전거 부품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크 본인도 사이클리스트로서 최고의 제품을 원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제품을 도무지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당시 자전거 문화가 훨씬 발달했던 유럽으로 자전거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폭스바겐 미니버스를 과감하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전거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시작된 유럽 자전거 여행.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몇 주 동안 지낸 뒤 남쪽으로 내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거쳐 이탈리아를 향해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유럽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동안 마이크는 유럽 자전거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제품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한 그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성은 명망 높은 자전거 부품 제작가인 치노 치넬리와 친분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이크는 치넬리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즈니스 미팅다울 수 있도록 예산의 일부를 쪼개어 정장을 준비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여성 덕분에 치넬리를 만나게 된 마이크는 이탈리아 최고의 자전거 부품을 미국 시장에 소개할 적임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온 젊은이, 바로 마이크 자신이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훗날 이때를 회상하며 저는 미국 내 최고의 자전거 소매점에 이 제품들을 공급함으로써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마이크는 남아있던 예산 $1,500로 치넬리 부품을 주문했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이탈리아 자전거 수입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페셜라이즈드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는 전 재산을 치넬리 부품을 주문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을 따로 구매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전거에 핸드메이드 트레일러를 매달아 자전거를 타고 캘리포니아를 누비며 영업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기 운영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기 자본이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에 부품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기존 업계 관행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긴 했지만 자전거 소매점들에게 선입금 후납품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도 자전거 소매점들은 이런 마이크의 열심을 알아주었는지 무리한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줬고 덕분에 판매량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의 고품질 부품의 판매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품 제조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당시에 수입하여 판매하던 부품 중에는 유럽 사이클링 전문가들이 선택한 값비싼 튜블러 로드 타이어가 있었습니다. 튜블러 타이어는 타이어와 튜브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타이어 속에 튜브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펑처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여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는 이 타이어가 자신과 같은 일반인이 타는 자전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 했지만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76년 마이크는 결국 직접 타이어를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스페셜라이즈드의 제조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에 유통되던 대부분의 자전거는 로드 자전거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산악 지형과 같은 오프로드에서 자전거를 즐기기 위해 로드 자전거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리 피셔, 찰리 켈리,
조 브리즈, 톰 리치와 같은 이들이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가파른 산악 코스를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다운힐 대회, 리팩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톰 리치는 용접을 통해 직접 프레임을 만들어 커스텀 산악 자전거를 제작하기도 했는데 마이크는 톰 리치의 산악 자전거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이클링의 미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크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에 있던 자전거 엔지니어 팀 리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팀 리난은 바이크월드라는 잡지를 통해 영국에서 오프로드용으로 제조되던 자전거 러프스터프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는 흙 위를 달리는 자전거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이크는 팀 리난을 스페셜라이즈드에 고용했고 1981년 오프로드 지형에 적합한 새로운 산악 자전거를 개발하게 됩니다. 마이크는 이 새로운 산악 자전거를 대량으로 생산했는데 이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대중형 산악 자전거 스톰 점퍼입니다. 이후 1982년 마이크는 산악 자전거 스톰 점퍼의 생산과 더불어 최초의 프로 산악 자전거 팀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 쓰여진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산악 자전거의 판매는 1982년에 5,000대였던 것이 1983년에는 5만 대까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악 자전거 보급에 스톰 점퍼가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 문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첫 번째 스톰 점퍼는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스톰 점퍼는 디자인과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며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톰 점퍼의 초대박 덕분에 산호세의 창고에 있던 스페셜라이즈드는 모건힐에 6만 평방피트의 대지를 구입하여 이전하게 됩니다. 이후 스페셜라이즈드는 이노베이트 or die, 혁신 아니면 죽음이라는 미션에 따라 제품에 여러가지 혁신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초기 자전거는 레이스를 중심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달리기 위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1980년대 모터스포츠 참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레이싱팀 선수들은 레이스에 나가기 위해 바이크를 개조했는데 이를 웍스 바이크라고 불렀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의 산악 레이스팀인 팩토리 레이싱팀 또한 레이스 성격에 맞춰 자전거를 개조하여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 자전거에 스페셜라이즈드의 이니셜 S와 레이싱을 위해 개조된 바이크를 뜻하는 웍스를 합친 단어인 S웍스를 붙여 대회에 출전하게 된 것이 S웍스 최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프로 레이서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모델을 X웍스라고 부르며 브랜드화되었습니다. S웍스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항공 제조업체인 로키드 마틴의 비밀 개발 부서 중 하나인 스컹크웍스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 블랙이라는 이름 하에 제품을 공식 런칭하기 전에는 데칼 없는 버전으로 프로 선수들이 레이스에 출전하고 성능을 테스트한 후에 제품을 정식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레이스에서 만들어진 자전거란 의미로 메이드 인 레이싱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 느껴지는 안장 통증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페셜라이즈드는 이러한 문제도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학 전문가 팀을 결성하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라이즈드는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기술을 바디 지오메트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는 안장에 앉을 때 신체를 지지해주며 회음부와 동맥,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골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좌골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안장 통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초의 바디 지오메트리 안장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좌골의 너비에 적합한 안장 너비를 연구한 결과 안장의 가장 넓은 부분을 기준으로 143mm, 155mm, 168mm의 세 가지 사이즈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바디 지오메트리를 연구한 이들 중에는 로저 민코라는 의학 박사가 있었는데 그는 1999년 바이시클링 매거진에서 전통적인 자전거 안장이 남성의 발기부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민코 박사는 이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독일 쾰른 대학교 의학센터의 프랑크 존머 박사와 함께 자전거 안장 위에 회음부 혈류량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자전거 업계에서는 최초의 시도였는데 안장이 혈류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과학적 검증을 거쳐 혈류량을 잘 유지시켜주는 안장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안장에 로저 민코 박사의 이름을 따 로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스페셜라이즈드는 이러한 바디 지오메트리 기술을 자전거 전용 슈즈와 장갑에도 적용했습니다. 사람의 발은 걷고 뛰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 안쪽 아치가 움푹 들어가 있어서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페셜라이즈드는 연구를 통해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는 아치 때문에 무릎 안쪽으로 힘이 가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약 90%의 사람들의 앞꿈치가 엄지발가락 쪽이 위쪽으로 들린 내반성 앞꿈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이런 신체적 특성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 힘이 더 많이 들 뿐 아니라
잠재적 부상의 위험이 높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부상의 위험과 발의 마비, 저림 현상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신발의 아웃솔 내부에 앞꿈치 내치기 1.5mm 경사진 구조를 적용한 바디 지오메트리 슈즈를 개발하여 출시하게 됩니다. 자전거 장갑 역시 척골 사이의 혈류 흐름을 연구하고 압력을 완화시키는 기술을 도입하여 손의 저림과 피로를 현저히 감소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리툴이라는 3D 모션 캡처 피팅 기술을 통한 정교한 자전거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자전거를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피팅 서비스란 라이더의 신체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전거를 라이더 몸에 맞추는 과정을 뜻합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피팅을 통해 부상을 예방하고 더욱 뛰어난 성적을 내었다고 하는데 일반 라이더들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스페셜라이즈드는 더 가벼우면서 빠른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 맥라렌 기술센터와 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맥라렌 기술센터에 있는 윈드 터널에서 20개 이상의 센서를 자전거에 붙여 자전거와 사람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진동을 측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회사의 경우 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공기 저항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윈드 터널을 가지고 있지만 자전거 회사는 자체적으로 윈드 터널을 갖추지 못해 임대해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페셜라이즈드는 맥라렌의 전문적인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통해 바이크, 타이어, 라이더를 각각 테스트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무조건 가벼우면 빠를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자전거의 성능과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승리의 공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러한 공식을 기반으로 만든 모델 엑스웍스 맥라렌 벤지를 타고 UCI 로드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마크 카벤디시는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기역학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스페셜라이즈드는 세계 최초로 자전거 전용 윈드 터널을 만들고 이를 윈터널이라 부르며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는 자전거가 삶을 변화할 힘이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자전거를 탄다면 경쟁심을 통해 집중력을 키우고 ADHD를 극복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다 보니 스페셜라이즈드에는 특별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매일 낮 12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회사 문을 닫고 전 직원이 나가서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전설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2010년 스페셜라이즈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전기자전거 터보 라인을 출시하게 됩니다. 전기자전거로 유명한 스위스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는 라이더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이유라고 합니다. 타 브랜드의 경우에는 보시나 시마노 같은 브랜드의 기성 모터를 사용하며 기성 모터에 맞춰 자전거를 디자인하는 반면 스페셜라이즈드는 자전거 지오메트리를 기반으로 모터 업체와 협업하여 일반 자전거를 타는 듯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주행감을 구현할 수 있었고 라이더의 경험에 집중한 디자인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미션 컨트롤 앱을 통해 라이더의 스타일에 따라 주행 모드를 선택하고 주행 거리에 따라 모터의 출력을 조절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처럼 스페셜라이즈드가 터보 라인에 많은 에너지를 기울이는 이유는 터보 전기 자전거를 통해 초보 라이더든지 경험이 많은 라이더든지 모두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더 먼 거리를 즐겁게 달리도록 돕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스페셜라이즈드는 다양한 시도와 혁신을 통해 라이더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스페셜라이즈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